오현득 국기원 원장이 아까 증언한 것 관련해서 위증이 있어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오현득 원장은 아까 연 활동비로 3천만 원밖에 안 받는 거밖에 외에는 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 활동비 3천만 원 외에 활동비와 또 다른 식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차량 지원비로 2천만 원에서 1억 2천을 월급에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원들의 급여가 2억 3천으로 왜 2배가 뛰었냐라는 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작년에는 임원 전체 급여가 1억이었는데 2억 3천으로 활동비가 늘은 것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관계 아까 속기록도 좀 확인하시고 방금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확인해서 나중에 위증 여부는 판단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오영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죠. 오영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비리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이후에 문화정보원 내부에서 이 정보를 유출했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한 협박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중에라도 문체부 감사관실 직원을 한국문화정보원에 파견시켜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방금 오영훈 의원님 지적사항 요구사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사실은 원래 제 계산대로 오면 차례였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7+5 다 썼어요. 아까 보충질의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뜁니다. 이따 나중에 좀 감안을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왜 설치됐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간단히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피해 진상을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진상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 것. 그렇습니다. 결국 법을 농단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직보다도 더 법에 맞춰서 법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도대체 이 조직과 기관이 구성되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에 근거가 없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형태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한마디로 새로운 적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롭게 법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구성하시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자문위원회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 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새로운 문화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의하지 않고 훈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기관장 및 책임자들의 용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선 변호사는 7월 30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9월 18일 제1차 국민보고대에서 책임자들의 용태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7월 31일 그 위원 중에 하나인 조영선 변호사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고소 고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자, 자문위원회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고 책임자들을 용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도 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요. 자,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문을 넘어선 의결의 의결의 권한까지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탈법적인 운영입니다. 징계는 도대체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구를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러한 위원회에다가 한마디로 징계권 이거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기관 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격이 뭡니까? 이 행정기관 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행정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결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징계권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탈법적인 것이다. 저는 이 위원회가 이 사실상 법을 탈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원 구성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자,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민간위원도 사실은 민간위원회 적폐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민간위원회 처음은 문체부 안은 3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위원 몇 명 했습니까? 10명으로 늘렸죠, 민간위원도. 16명으로. 민간위원 16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4개월이 문체부 원안이었는데 6개월 플러스 3개월 무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15명 중에서 9명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소위 진보 좌파 정권이 집권했을 때 화이트리스트가 보수 정권이 집권했을 때 블랙리스트가 되고 이런 식으로 번갈아 가면 어떠한 발전이 일어나겠습니까?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것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들로 구성을 해야죠. 16명 중에서 9명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는데 그 9명 중에서 지난 5년간 국가에다가 신청한 사람은 딱 2명밖에 없었어요. 신청도 안 해놓고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만 주장을 하는데 또 신청한 2명은 한 명은 900만 원 정도 예산을 받아갔고 한 명은 7,500만 원 정도 받아갔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또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동안 피해자라고 자처한 분들입니다. 결국 9명은 피해자라고 자처한 분들입니다. 결국 위원들이 편향적으로 구성되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위원 중에서 변호사는요. 사실상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반드시 위원회 제척 기피 회피의 사유를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이 훈령에는 이러한 사유도 규정하지 않고 또한 그러한 위원들을 실질적으로 위원으로 선임을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보통 일반적으로 위원회의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위원회 심의 의결에서 제척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규정도 안 두었고 실질적으로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동안 그 집단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명백히 규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또 그럼 마저 더 질의하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전문위원을 뒀어요. 전문위원을 9명 두기로 한 것도 10명을 뒀는데 10명도 채용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고 10명을 두었는데 또 이 전문위원도 대다수 다 편향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제가 보니까 규정을 살펴보니까 전문위원을 둘 수 있는 규정이 없어요. 지금 문화부가
이 경우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고 위원회 법의 제10조에 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지원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 위원회가 행정부처를 통할하는 위원회의 경우에만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문위원은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한번 답변해 보시죠. 저 일단 네. 다른 분들은 11분씩 하는데 더 주죠. 다른 분들 그렇게 많지 않고 자 그 답변 뭐 그건 뭐 여야 구별해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까 좀 여러 가지 좀 온선이 있어서 그랬던 건데 예. 자 장관님 답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하십시오. 예. 네. 뭐 징계를 할 수 있다, 뭐 용태를 결정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요. 용태를 결정하게 할 수 있는지는 이제 조사가 다 끝난 뒤에 그 결과를 가지고 그 권고를 할 수 있죠. 그러면 징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문체부가 그건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명 중에 9명이 피해자라고 주장을 한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사람들 위주로 구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주장을 하는 거죠. 실제로 피해자인지는 이것도 한번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00개 단체 8천여 명으로 구성된 이 부분의 일을 계속 해온 사람들로 블랭스 진상조사위원회 준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구성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9명에서 10명으로 늘어나는 거 이것도 편향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9명 중에 9명이었다가 한 명이 이 중에 대학 강의 문제가 겹쳐서 그렇게 되면은 정상적으로 매일 출근해서 일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게 되었고요. 그리고 그만두면서 다시 한 사람을 뽑아야 되는데 제도 개선 문과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서 나머지 한 사람을 또 이렇게 뽑으면서 이 9명이 10명으로 늘어났고요. 아까 말씀하신 변호사 부분 주로 말씀하신 그 조영선 변호사는 지금 소송 대리인 관련해서 말씀하셨던 그 조영선 변호사는 사임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위원회는 성격이 뭡니까? 이 행정기관 위원회가 뭐 하는 겁니까? 행정위원회는 이러한 것을 결정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법률의 근거도 없이 이렇게 자문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징계권을 하는 것은 한마디로 탈법적인 것이다. 저는 이 위원회가 이 사실상 법을 탈법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위원 구성은 공정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위원 한번 보십시오. 자,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냐? 민간위원도 사실은 민간위원회 적폐위원회에서 얘기한 대로 민간위원회 처음은 문체부 안은 3명으로 하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결국은 민간위원 몇 명 했습니까? 10명으로 늘렸죠, 민간위원도. 16명으로. 민간위원 16명으로 늘리고, 기간도 4개월이 문체부 원안이었는데, 6개월 플러스 3개월 무한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간위원 중에서, 15명 중에서 9명이 블랙리스트 피해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전부 다 피해자로 구성되어 있는 이 위원회가 과연 객관적이고 공정한 결정을 할 수 있다고 봅니까? 이것이 새로운 문화예술 정책을 제안을 하려면 이렇게 되는 거. 진상조사하고 제도 개선하는 것. 그렇습니다. 결국 법을 농단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되풀이돼서는 안 된다. 이런 목적으로 설치된 거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조직보다도 더 법에 맞춰서 법에 확실한 근거를 갖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자세히 살펴보니까요. 도대체 이 조직과 기관이 구성되고 설립되고 운영되는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법에 근거가 없거나 법을 위반했거나 법을 회피하기 위해서 이 기관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형태의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는 한마디로 새로운 적폐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의 이 위원회는 해산하고 새롭게 법에 맞춰서, 목적에 맞춰서 제대로 구성하시라는 것을 촉구하면서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의 성격이 뭡니까? 자문위원회입니까? 의결기구입니까? 자문위원회입니다. 자, 자문위원회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새로운 문화 정책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기 위한 것이다. 그랬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의하지 않고 훈령에 의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그런데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원회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7월 진상조사위원회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기관장 및 책임자들의 용태를 본인들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영선 변호사는 7월 30일,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017년 9월 18일 제1차 국민보고대에서 책임자들의 용태를 자기들이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7월 31일 그 위원 중에 하나인 조영선 변호사는 문체부 공무원들을 징계하고 고소 고발하도록 조치하겠다고 합니다. 자, 자문위원회가 이런 거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사를 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아니, 자문위원회가 이렇게 징계를 결정하고 책임자들을 용퇴하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문위원회가. 자문위원회도 그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서 어떤 문제에 대해서 조사하고 그리고 제도 개선에 대해서 연구할 수 있고요. 자, 징계를 결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자문을 넘어선 의결의 의결의 권한까지 주는 것이고요. 이것은 탈법적인 운영입니다. 징계는 도대체 의결의 구속력이 인정되는 기구를 자문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러한 위원회에다가 한마디로 징계권 이거 주는 것이 이게 맞는 겁니까? 행정기관 신문에 보도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도 내용 이후에 문화정보원 내부에서 이 정보를 유출을 했다고 의심되는 직원들에 대한 협박 내지는 여러 가지 조치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감 중에라도 문체부 감사관실 직원을 한국문화정보원에 파견시켜서 이러한 부적절한 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장관님 방금 오영훈 의원님 지적사항 요구사항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러면은 주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장정숙 의원님 사실은 원래 제 계산대로 오면 차례였는데 사실은 거기다가 7+5 다 썼어요. 아까 보충질의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건너뜁니다. 이따 나중에 좀 감안을 하더라도 순서에 의해서 나경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경원입니다.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블랙리스트 진상조사위가 왜 설치됐죠? 그 목적이 뭡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좀 간단히 빨리 대답해 네. 주십시오. 문화예술위원회 지원 배제와 관련해서 일어났던 피해, 진상을 조사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 오연도 국기원 원장이 아까 증언한 것 관련해서 위증이 있어서 기록에 남기겠습니다. 오연도 원장은 아까 연 활동비로 3천만 원밖에 안 받는 것밖에 외에는 딴 게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연 활동비 3천만 원 외에 활동비와 또 다른 식사비 명목으로 2천만 원, 출장비 지원 명목으로 5천만 원, 그리고 차량 지원비로 2천만 원에서 1억 2천을 월급에 받는 것으로 돼 있고요. 그리고 아까 임원들의 급여가 2억 3천으로 왜 2배가 뛰었냐라는 걸 모른다고 그랬는데 그 작년에는 임원 전체 급여가 1억이었는데 2억 3천으로 활동비가 늘은 것도 사실과 다르게 답변했다는 것을 기록에 남깁니다. 예. 이상입니다. 자, 우리 행정실에서 전문위원실에서 그 관계 아까 속기록도 좀 확인하시고 방금 노웅래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들 확인해서 나중에 위증 여부는 판단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아까 오영훈 예.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해주시죠. 오영훈 의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문체부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정보원에 대한 비리 제보를 받고 관련 내용들을 정리를 했었고, 그러한 내용들의 일부가 오늘 아침 한겨레